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떨리는 마음을 좀 진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조금 화사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 진짜 똥손이거든요. 이번에 좀 낑낑 많이 노력은 해봤어요. 자, 오늘도 이것도 쓰는 것도 배우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솔직히 셋째 키우는 게 정말 고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건강한 산후조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제로 43세 출산과 미숙아 건강 케어.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배운 내용인가? 진짜 말로만 듣던 다둥이 엄마. 아들 둘 키우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 키우는 분들 보고 막 이러면 내도 키우시는 게 있지만 보면 진짜 대단하다. 정말 힘들겠다. 저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것도 늦게 예기치 않게 막내가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나이도 진짜 많고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솔직히 저기 뒤에 있는 제 아이들 가졌을 때보다 컨디션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냥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심란했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좀 끙끙끙끙 앓다가 집에서 좀 늦게 얘기해서 또 집이 한참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나이 43세에 다둥이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사진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막내 사진을 집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있는 사진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둘째랑 첫째 얼굴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쁜 사진을 막 앞발 버렸어. 찾다 보니까 그래 그냥 우리 엄마 나온 사진이잖아. 저희 엄마 많이들 아시죠? 네. 엄마도 충격받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을 좀 가지셨어요. 나 손녀딸. 그런데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는데 나중에 나오시면서 그랬어요. 너는 딸도 하나 못 낳니? 이제 조금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생증명서인데요. 저도 진짜 나이가 그래도 좀 났어요. 만으로 얘기해줘서 42이라고 그래서 조금 났고 기분이. 그런데 이제 임신 기간이 이제 적혀있는 걸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32주 2일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많이 모자르죠? 그리고 출생아의 신체현황 하니까 미숙아. 그 다음에 몸무게가 또 기가 막혀요. 1.93. 1.93.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어떤 사진을 올려볼까 막 하다가 또 보다 보면 또 눈물이 쏟아지는 사진들이 많아서 많이 빼고 2019년에 출산을 했는데 우리 큰애가 중1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요. 이거 고쳤어요. 초6이라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막내 미숙아.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손에도 다둥이 행복카드가 저를 신청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혜택을 이제 받는데 제가 아이를 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궁금하세요? 늦게 아이 가지고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영양 관리 어떻게 할까 궁금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폰서님들한테 처음에 상담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스폰서님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영양제 권하면 좋아요? 어떤 영양제 권하면 좋아요? 근데 맨날 하시는 말씀 그거죠. 헬스팩 보면 헬스팩 보면 다 그러면 왜 맨날 헬스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다른 거 없고요. 저는 그냥 똑같이 먹었고요. 피곤하다 싶으면 헬스팩 하루 3번 먹었고요. 속이 울렁거린다 싶으면 프로바이오틱 먹으면 그냥 쏙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입덧이구나를 잘 몰랐어요. 제가 원래 멀미도 좀 하고 속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좀 설마 그냥 버스 타는데 좀 그래? 지하철 타는데 사람 많은데 좀 그래? 그냥 프로바이오틱 딱 까먹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다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정일이 2020년이에요. 2020년 1월 이것도 찾아봤어요. 1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기 파수 때문에 2019년 11월 29일 날 이제
처음 해봤어요, 제왕절개를.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왕절개 하시는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다. 왜 혹시 제왕절개에서 아기 낳으신 분 계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진 조금 올려봤는데 2019년 이제 11월 29일 아침에 이것도 이제 수술실 잡아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이제 마취를 했으니까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수술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면서 본인 자식들 키우셨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셨대요. 그렇게 전신마취도 하고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요새는 이제 저희 큰애도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었는데 인큐베이터가 확실히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완전히 저 보니까 완전히 5성급 호텔이에요. 근데 큰애 낳았을 때는 그 상태만 봐도 들어가 있는 상태만 봐도 막 마음이 저려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괜찮네. 정말 잘 키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경기단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주경기단님 산후조리 어떻게 했어? 진짜 잘했죠. 애기가 한 달 동안 저기서 병원에서 잘 키워주는 동안에 저는 산후조리 집에서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 인큐베이터가 한 이만한데요. 아이가 딱 들어가니 아이는 딱 이만해요. 너무 작더라고요. 저 진짜 저렇게 작은 아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후조리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산후조리를요, 뭘로 했을까요? 유산을 했어요. 제가 체중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11월 29일 날 출산을 했는데 21일 당시가 69kg나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문제가 제일 뭐였냐면요. 발목하고요. 무릎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 먼저 형들 둘 키우면서 제가 이제 성격도 급하고 아이들이 이제 큰애는 조금 예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꾸 보채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고 이쪽으로 버티고 뭘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무릎이 텐성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심하면 어쩔 때 소리도 나요. 그런데 저렇게 체중이 늘으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고 저는 집에서 미역국 딱 일주일만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뉴트리민을 계속 먹고 영양제 먹으면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메가로 먹죠. 그러면서 글루코사민이랑 C300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을 조금씩 체중을 좀 줄였어요. 이거 진짜 빨리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20년이 딱 넘어가니까 아이원에서 고맙게도 다이어트 챌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이것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가 6월 22일이었는데요. 저 체중이 보세요. 제가 분명히 69kg라고 했잖아요. 아이 낳으면 막 10kg, 5kg 없어지나요? 근데 저는 또 아이가 작았잖아요. 69kg에서 거의 미동이 없어요. 그냥 67kg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 시작할 때 몸무게 봐보세요. 59.2kg였어요. 그때 벌써. 그러면서 많이 빠졌죠. 그때도.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또 좀 활용해봐야겠다. 상금이 됐었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59.2에서 56.9로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근육량은 또 늘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운동을 했냐? 운동 되게 싫어해요. 운동 되게 싫어하고 어디 뭐 배우러 오라면 잘 가요. 근데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안 가요. 우리 문상민 리더님 보면 맨날 산에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저 며칠 하다 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체지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17.4에서 13.8로 내려갔어요. 근데 넘사벽이 있었어요.
5미랍니다인데 제가 상금을 1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보고 와, 나 되게 많이 뺐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5미랍니다님이 또 거기서 이제 먼저 1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금도 받고 막 그러고서는 너무 잘했다고 스폰서님도 그러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이 많이 빠졌을까.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도 그때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귀엽죠? 저희 막내는요, 인스타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인스타.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 엄마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는 막내가 우리 둘째가 진짜 예뻐해줬어요. 정말 예뻐해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랑,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우리 둘째랑, 그다음 유선아가 우리 유성이 키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1.93이 됐는데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딱 지내고 오니까 몸무게가 거의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백 그램? 이렇게 정도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배변이 조금 이렇게 힘주는 게 잘 안 된다고 그것도 좀 보자. 그리고 젖병을 빨아야 되는데 이제 호흡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다가 애들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젖꼭지가 이렇게 짜부러지거나 이렇게 납작해지거나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입을 탁 벌려서 똑똑하게 탁 하면서 바람을 넣어요. 저희 아이 그거 못했어요. 그리고 막 빨다 보면 호흡이 짧다 보니까 청색증이 올 수도 있어요. 숨이 차. 근데 아이는 아직 그거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우유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그것만 이제 근육만 막 빨다 보면 이제 호흡이 짧아지면 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숨이 막 헐떡헐떡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잘 못했는데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때 사진은 진짜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프로바이오틱을 먹였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황보따리를 챙겨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나갈 때 막 상담을 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언제 먹이시고요. 시럽이고요. 종합영양제 시럽이고요. 비타민 시럽이고요. 이것도 비뇨기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도 먹여야 돼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철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 시럽을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먹여요? 돌 때까지는 먹여야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다음 유산균도 시럽. 그래서 막 챙겨주셔가지고, 근데 뭐 시간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우유병에다 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주고 있는데, 타주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으면 토해요. 올락올락 올라온다고 하죠. 그리고 설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이 다 헐어가지고요. 막 이제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면 피가 배요. 피부가 진짜 다 헐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기가 소변을 보면 따갑잖아요. 다니까. 그럼 또 막 울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먹이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데, 저는 그때 그래도 엄마 이거를 준 거니까 먹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다 버려. 이거는 먹이지 말고 유산균물즈랑 프로바이오틱을 먹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산균물즈를요 하나를 다 빠요. 우선 진짜 곱게 우리 약사를 다 빠서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걸 진짜 곱게 빠가지고 조그마한 그 유리 반찬통에다 담아놓고요. 진짜 우유 분유에다가 양념치듯이 조금씩 집어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는 한 나눠서 다 4분의 1할 정도 먹여요. 그리고 어차피 유산균도 먹이라고 했으니까 유산균도 잘라가지고 그거를 한 포를 한 이틀에 나눠서 이렇게 진짜 조금씩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좀 한 이틀인가 지나니까 설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이 너무 잦으니까 항문이 헐어가지고. 그리고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양을 점차 늘려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유산균물질을 가루를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또 촉촉촉 먹고 유산균을 입에다 넣어주면 촉촉촉 먹고 할 시기가 되고 이빨이 나니까 4분의 1 쪽씩 이제 칼을 잘라가지고 이 입에다 넣어주면 이빨이 나니까 막 씹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도 다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다 씹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발진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바디 너리션 발라주고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샤워젤로 머리 감기고 응급시키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2년 1월 21일이 이제 그때 영유아 검진한 건데요. 동네 엄마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때 또래 엄마들이 하면 연금 받으러 같이들 가잖아요. 그럼 결과 났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줘. 역시 유성이는 이 까만 점이 위쪽에 찍힌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저 맨 마지막 거는 뭐 머리 둘레긴 하지만 키나 몸무게가 정말 90.1cm, 그 다음에 14.4kg 이렇게 해서 잘 크고 있고요. 이때까지 특별하게 아픈 적 없고, 그 다음에 예방 접종하면 그때만 이제 열 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빼놓고는 병원 가네요. 진짜 쑥쑥 자라는 유산화 개구쟁이. 정말 개구쟁이. 형들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제 2022년 8월 22일 날 이제 병원을 갔을 때 이제 제 수치를 한 건데 95.7cm가 됐어요. 몸무게도 15kg가 다 돼가고요. 근데 아마 키가 저보다는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계가 내려오니까 아이가 이제 그거 보고 장난치느라고 살짝 수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 막 뒤꿈치 밀고 무릎 피고 막 똑바로 서보라고 막 그러는데 장난꾸러기라서. 근데 이거는 중간에 있는 사진이 이틀 전 사진이에요. 저거 뭔지 아세요? 유튜브하게요. 예, 그 맨날 저한테 생각나면 그래요. 엄마 초코빵 먹을까? 초코빵 먹고 싶어? 이래요. 그러면 그냥 그거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지가 먹고 싶으니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크니까 캐슈넛 같은 거 이렇게 부셔서 위에다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잘 먹어요. 쟤는 아마 저거 설정샷일 거예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은 뭐 과한 표정도 지어요. 그 줌에 되게 익숙하고요. 줌 미팅에 자주 나왔잖아요. 줌에 되게 익숙하고요.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밤에 그냥 화면 끄고 듣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캐스데이 그러면 엄마 그만해 이제 끌 때도 끄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으면 엄마 그만해 그리고 거기다 얼굴을 들이밀고 안녕 이래요. 그런 거를 너무 익숙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유성이는 목이 약간 칼칼하거나 이렇게 열이 살짝 있는 듯 하면 우선 C3맥도 갈아서 약통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녹여서 그냥 쭉 짜서 먹이는데 저는 유산균물질을 따로 타주진 않아요. 그런데도 잘 먹어요. 난 이래요. 막 이러고 어쨌든 혓바닥도 막 손으로 끌고요. 그런데도 뭐라고 안 하고 잘 먹고요. 유산균은 형이 먹으면 이거 다 지가 먹는 건 줄 알아서 형이 먹으면은 내 거야 또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요새는 아침에는 일어나면 유성 이리 와 그러면은 딱 제 무릎에 탁 누워요. 그럼 제가 목을 살짝 세워줘요. 그러면 이 딱 걸리면 안에다가 이렇게 뜯어서 탁 털어주면 이제 많이 컸죠. 그래도 목이 안 걸리고 잘 먹어요. 워낙 잘 먹으니까. 이 아이는 진짜 유산화의 작품력으로 이렇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제목을 제가 여기에 각자 멋지게 성장한다고 적어봤어요. 유성이 이제 커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시간이 맞으면 제가 아시는 분한테 필라테스도 이제 배워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챌린지 이거 보기는 여기 이게 제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인스타 이벤트 한 거 이걸로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제 또 뻣뻣한 몸을 저렇게 늘려보고 선생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날씬해 보이는데 저거 하다가 허리 꺾이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비즈니스도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멋진 자리 만들어주시면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유성이가 11월 29일 생일이에요. 이제 새돌이죠. 근데
어린이집에서 처음 저렇게 생일을 이제 일찍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신났어요. 진짜 그냥 아직 제가 막 사진을 많이 이렇게 좀 추스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아까 누가 그러셨지? 저보고 저희 아들이 오늘 수능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저랑 점심 먹으려고 왔는데 상일이다니 그러셨구나. 막내 안 데릴 거예요. 난리 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오면 막 가지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완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유성이도 쑥쑥 자라고 요새 말 배워가지고 또 말 많이 하고 각자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성이가요 굿즈를 너무 탐내. 우리 큰애들은 그때는 좀 컸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제 배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성이는 굿즈를 너무 탐내고요. 저 유니스타즈 모자 제가 꺼내기만 자기가 저렇게 쓰고요. 아까 처음에 나와 있던 사진도 우리 온라인 컨벤션 할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고요. 요것도 요 근데 너무 의미 있는 게 저 캐스트 티가 우리 애들이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혀놓으니까 완전 원피스잖아요. 근데 저기 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안방 벽에 가서 사진 찍은 건데요. 그냥 유성아 웃어? 그럼 그냥 저렇게 웃어요. 사진 찍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 요즘은 장난이 심해서 과해졌어요, 표정이. 제가 이렇게 좀 적응 안 된 듯 하지만 그래도 유산화로 건강을 챙기고 또 저도 건강하게 산후조리 했고 지금 솔직히 살이 조금 자꾸 찌고 있어요. 자꾸 이제 아이들하고 누구도 먹고 막 그래서 근데 아직은 가려질만 해요. 근데 영상 자체 이걸로 가요. 유산화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죠. 다 제품력 믿으시죠. 그럼 또 전달하면서 또 사업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여기 제가 적은 대로 유산화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능한 일이니까 믿고 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혹시 이런 케이스나 저 같은 케이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셔도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전달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화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